주말에 영화 보러 가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솔직히요. 혹시 기억하세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 뭘 볼까 기대하면서 친구들이랑 혹은 연인이랑 설레면서 티켓을 끊던 그 시절을요. 요즘은요. 그냥 집에 있죠. 치킨 시키고 맥주 한 캔 따서 리모컨 들고 소파에 누우면 끝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안락한 나만의 영화관이 이미 있거든요. 이게 바로 넷플릭스 신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넷플릭스는 단순한 편안함의 상징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주머니와 우리의 시간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최악의 괴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감히 무려 100조 원이라는 미친 돈을 들고 할리우드의 심장부 워너브라더스를 삼키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이 이야기가 단순히 회사 인수 합병 문제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알고 사랑했던 영화 산업의 종말을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영화관까지 통째로 삼키려는 넷플릭스, 그들이 벌인 100조 원짜리 전쟁, 그리고 떨고 있는 영화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차피 넷플릭스는 좋은 거 아니야. 편하고 싸고 볼 거 많고. 맞습니다. 넷플릭스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가성비였죠. 매달 만원 남짓한 돈으로 수백 편의 영화와 드라마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파괴적인 혁신이었어요. 넷플릭스가 처음 시장에 나타났을 때 기존 영화사들은 이걸 무시했습니다. 에이, DVD 우편, 대여 서비스나 하던 애들이 뭘 하겠어. 우리는 블록버스터를 극장에서 걸고 걔네들은 그냥 찌꺼기나 스트리밍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넷플릭스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영리하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콘텐츠 블랙홀 전략입니다. 초기에는 유명하지 않은 영화나 방영이 끝난 TV 드라마를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볼 게 너무 많아서 해지 버튼을 누를 생각조차 못하게 만든다. 심지어 그들이 돈을 들여서 만든 오리지널 콘텐츠들은 일부러 몰아보기에 최적화된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편이 아니라 전 시즌을 통째로 풀어버리는 방식 말이죠. 이건 현대인의 중독 심리를 아주 정확하게 저격한 겁니다. 이후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폭발하면서 넷플릭스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죠. 오징어 게임 하나로 넷플릭스는 단순한 플랫폼을 넘어 콘텐츠 왕국으로서의 권위까지 얻게 됐습니다. 자, 이제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속도 가지상파, 방송국이나 심지어 할리우드 스튜디오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남의 콘텐츠를 빌려 쓰는 방식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그게 바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설이었죠. 워너브라더스, 이 회사는 단순한 영화사가 아닙니다. DC 코믹스, 해리포터, 왕좌의 게임 같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지적재산권,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를 넷플릭스가 삼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간단히 말해서 넷플릭스가 우리는 이제 스튜디오와 플랫폼의 경계를 허물고 콘텐츠의 모든 것을 지배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은 넷플릭스가 이 시장을 얼마나 진지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소식에 할리우드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유서 깊은 영화 제작사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죠. 파라마운트의 CEO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건 시장의 독점이며 창작의 다양성을 해치는 행위다. 물론 이 말 속에는 질투와 공포가 섞여 있겠죠. 파라마운트는 수십 년간 극장 개봉을 고수하며 영화 산업의 전통적인 질서를 지켜왔다고 자부해온 회사입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집어삼킨다는 건자신들이 지켜온 가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걸 의미했어요. 더 큰 문제는 디즈니 같은 다른 거대 경쟁사들도 이제는 넷플릭스를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디즈니는 자신들의 생존을 걸고 디즈니 플러스를 만들었습니다. HBO Max,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도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죠. 이건 일종의 콘텐츠 냉전이었어요. 각자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고 네가 없으면 내가 죽는다 라는 각오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워너를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냥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넷플릭스가 압도적인 승자가 되는 거죠. 다른 경쟁사들은 파편화되고 시청자들은 결국 가장 많은 걸 가진 넷플릭스에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넷플릭스의 전략을 FUD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Fear, Uncertainty, Doubt, 두려움, 불확실성, 의심을 시장에 퍼뜨리는 거죠.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려는 시도를 통해 경쟁자들에게 너희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공포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실제로 투자자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넷플릭스가 이렇게 거대해지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과거 AT&T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너무 커져서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인수는 단순히 스트리밍 서비스를 넘어 콘텐츠 제작과 유통, 심지어 미래의 극장 배급까지 독점할 수 있는 위치를 줍니다. 하지만 지금의 넷플릭스는 약간 유리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새로운 산업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이에요. 옛날의 반독점법은 주로 가격 담합이나 특정 제품의 시장 지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하지만 넷플릭스는 가격을 낮추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이 딱 잘라서 너희는 나쁜 독점이다 라고 규정하기가 까다로운 겁니다. 넷플릭스 변호인단은 아마 이렇게 항변할 겁니다. 저희는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했는데요. 기존의 비싼 영화 관람료를 낮췄잖아요. 물론 이 주장에 넘어가지 않을 정부는 없겠지만 이 논리 자체가 규제의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당장은 좋을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삼키면 해리포터와 배트맨 시리즈 같은 어마어마한 콘텐츠가 넷플릭스 단독으로 풀릴 수도 있겠죠. 볼 게 더 많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건 재앙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넷플릭스는 더 이상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용료가 오를 겁니다. 지금은 10,000원이지만 100조 원을 투자한 넷플릭스 가구 비용을 어디서 회수하려고 할까요? 바로 우리의 구독료죠. 그리고 창작자들의 입지도 좁아집니다. 넷플릭스가 모든 것을 독점하면 새롭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제작자들을 노직 넷플릭스의 기준에 맞춰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 사라지고 획일적인 넷플릭스 스타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미래에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가 무엇을 보여줄지를 결정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가장 큰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랑했던 극장의 낭만과 다양한 목소리를 내던 작은 스튜디오들의 열정이란 하나의 거대한 스트리밍 공룡에게 삼켜지고 있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거죠.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인수 시도는 단순한 비즈니스 이슈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문화적 미래를 건피 말리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승자는 우리의 지갑과 우리의 시간을 통째로 가져갈 겁니다. 우리가 이 괴물의 성장을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흐름에 몸을 맡기고 넷플릭스가 주는 콘텐츠만 소비해야 할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